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6년 부동산 투자해야 될 상품과 폭망할 상품을 한번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적으로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인들이 이제 소액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어렵죠. 특히 PF 시장의 부실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PF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분양했던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조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전세로 가시면. 왜냐하면 PF 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출입니다. 살고 계신 기간에도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세금을 줬는데 대출을 상환하는 게 아니고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구조로 바뀌면 그 전세금은 사실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중대형 오피스텔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주요 입지들이 전세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강남권 특히 역세권에 뭐 삼성역, 선능역, 역삼역 2호선 라인이죠. 뭐 강남역까지 해서 그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부 수요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공실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기존에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던 오피스들에서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뭐 1인 기업, 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전하고 있는 수요도 있고 또 신규로 경기도나 외곽 지역에서 또 서울 쪽으로 유입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착시 현상이 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그래도 수익률이 좋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차 이상 된 업무용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셔서는 큰일 납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오피스텔이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 수요가 늘고 있다, 뭐 매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오피스텔의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부분, 실질적인 수익률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폭망할 뭐 상품이라고 하면 리테일 상가인데 뭐 상가 부분은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뭐 100만인 시대 이런 것까지도 말씀드리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상품 같은 경우는 유행을 따라가고 또 일부 대기업, 대자본이 들어가는 지역들 외에는 기존에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주 수요나 이런 게 받쳐지지 않으면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풀거리 상권 같은 경우는 뭐 가로수길, 뭐 용리단길, 속리단길, 망리단길, 쌍리단길, 뭐 그 샤로스길 많아요. 뭐 이런 길들이 만들어지면서 유혹하는 어떤 상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케팅 효과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성공하신 사례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임대료 상승하는 효과를 또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상권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면 임대료 오르면서 내 수익률 떨어지고 또 경쟁 업종과 자영업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권이 계속 유지돼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최근에 이런 리테일 상가들 같은 경우는 유행을 빨리빨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어도 5년 이 정도인데 예전 같으면 그래도 5년에서 10년은 갔었어요. 또 공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상가라고 표현하는 이런 집합상가들, 이런 상가들 투자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약간은 기형적인 상품이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도시 활성화, 또 임대사업자 활성화, 뭐 이런 방안을 내면서 도심지,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10만 세대 가깝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건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수에 포함돼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서 주차장법도 조금 완화해 주고 하면서
말 그대로 디벨로퍼들한테 사업성을 높여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환경은 그렇게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동짜리가 많습니다. 한 동이나 두 동 정도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주거 환경이라고 하면 뭐 봄, 가을에 또 이렇게 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요. 예, 그런 지역이 많이 지금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 세대수는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이런 상품들하고 경쟁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래 버틸 상품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과세도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종부세 혜택도 못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법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라는 거예요? 라고 또 다시 물어보실 것 같은데, 프라임급 오피스라고 하죠. 뭐 이거는 사실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넘사벽인 건 분명하죠. 1, 200억도 아니고 1000억대, 2000억대 이런 건데, 제가 여기서 프라임급 오피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1000억대, 2000억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똘똘한 건물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꼬마 빌딩 열풍이 지금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5, 6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가르마가 좀 타지기 시작하고 있다. 또 선별적으로 똘똘한 건물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요. 그래서 역세권에 어느 정도 상권이나 수요가 있고 또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집가 상승이 꾸준한 그런 지역들을 찾아내셔서 공실이 없는, 또 수익률이 꾸준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찾고 입지를 찾으셔야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죠. 이제 지방선거 이전에 5국 3특이란 말이 요즘에 언론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핵심 토지들 투자가 분명히 유망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정책에 반하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저도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동물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북극 항로 관련해서 수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1차적으로 해수부가 내려간 부산 같은 지역들, 동남권 투자은행이라고 표현하는 입지들, 아마도 주변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투자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건물들 가성비 좋습니다. 단지 상권이 살아나야 어찌됐건 수익률이 늘어나는데, 현재 가격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투자 매력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서 경기 상황이나 또 유입되는 인구나 이동되는 그 기업들이 수요가 있고 또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으면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선제적인 어떤 생각들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5국 3특 중에서도 부산의 동부, 남구, 충청권 대전하고 충남하고 뭐 그런 지역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개발되는 플랜들도 미리 좀 점검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보시면서 일단은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저평가 역세권 꼬마 빌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물레역. 둘째, 가양역. 세 번째, 쌍문역, 창동역을 말씀드립니다. 쌍문역하고 창동역은 인접해 있어서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노원역은 원래 상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원역, 쌍문역, 창동역 같은 경우는 같이 하나의 상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쌍문역은 사실은 조금 창동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주거 배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개발되고 또 좋은 입지다. 그 다음으로는 신림역입니다. 근데 신림역은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셔서 보시면 분명히 급매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매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입니다. 지금은 청량리가 아직은 좀 정리가 덜 된 듯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청량리 같은 경우는 주거 수요와 교통, 인프라, 개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 마지막으로 상봉역과 망우역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역은 상봉터미널이 없어졌습니다. 그 주변으로 상권이 괜찮아요. 특히 망우역 같은 경우는 7호선도 있지만 경천철, 경의선 이런 지하철들이 상당히 많이 잘 갖춰져 있어요. 교통 요건도 그렇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임장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말을 100% 믿으실 건 없고요. 반드시 검토해 보시고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또 꼼꼼히 따져 보시면서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